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무엇을 실었느냐? 여기서 이제 의문형 어미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줄에서 검은 문이 이제 탄탄히 잠겨졌다. 굉장히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를 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부정적인 처지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바람 속을 달린대요, 여러분들. 화물차가 달리는데 바람 속을 달린다는 점에서 이 시련 속에서 달리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보시면 이제 달리는 이랑 드러누워에서 이미지의 대비가 일어나고, 네 번째 줄에 제각기랑 바로 다음 줄에 한결같이, 여기서도 이미지의 대비가 일어나요. 제각기 들어 누워 있는데 한결같이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미지가 이제 대비가 되는데 하나씩의 별을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별을 쳐다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희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시련 속에서 막 힘든 처지를 안고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별을 본다는 건, 저 멀리 있는 별을 본다는 거는 뭔가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걸로 좋은 것들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을 희망이나 뭐 기대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면에서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험한 병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 여기 지금 뭐뭐하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어때요? 반복되고 있죠.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꾸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나열하는 거 무슨 법이에요? 열거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꾸법, 열거법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여기서 오는 사람들, 여기서 오는 사람들, 여기서 오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이런 말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험하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험하다는 그 말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험하다를 반복했으니까 운율감도 강조가 돼요. 운율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 반복됐으면 무조건 운율이 생긴다. 그리고 의미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감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기 충격기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랄랄랄 했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일제 감전기예요. 일제 강점기고요. 강제로 점령을 했다. 네, 강점기예요. 됐어요? 네. 어디까지 했지?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이거 있죠. 이 부분에 어떻게 필기를 해드렸었냐면은 변변치 않은 먹거리. 이렇게 필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멋진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동질감입니다. 우리 서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리고 먹거리를 열거하고 있죠. 여기도 뭐랑 하면서 나눠서 요기하면서 내사 서울이 그리워. 그리워에 밑줄 치시고, 정서가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서울이 그립대요. 서울이 어디예요? 고향이겠죠. 고향이 그리워요. 근데 이제 고향이랑은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요. 딴 방향에 밑줄 치시고요. 이거 이제 상황이죠. 상황. 딴 방향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년을 보면은 푸르른 바다랑 거리거리랑 뭐 이런 데를 서른 많은 이밀년차의 흐린 창으로 서럽게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랑 마찬가지로 돌아온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서러이 내다보던, 여기 밑줄 좀 쳐볼까요? 서럽게 내다봤었어요. 여기 과거예요. 그쵸? 직접적으로 정서가 나와요. 옛날에 여기를 서럽게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그 내다본 내용이 푸르른 바다랑 거리거리예요. 흐린 창으로 골짝골짝을 봤어요. 그러면은 바다, 거리거리,
골짝골짝. 좀 어때 보여요? 반복돼요. 박자가 느껴져요. 그리고 바다를 표현할 때는 푸르르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쓰인 거는 이제 색채 이미지랑 반복 이게 쓰였거든요. 바다랑 거리거리 골짝골짝은 뭐예요? 이것들은 고향이에요. 갈 때 여기를 서럽게 내다 봤겠죠. 뿌연창으로. 당연히 이 뿌연창 여기도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간 건데 이 고향을 서럽게 봤던 거기 갈 때랑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고향을 떠날 때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헐벗은 채, 헐벗은 여기가 또 이제 반복되고 강조가 되고 있어요. 헐벗었다?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힘에 겨운 삶.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그냥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기쁜 일이라는 게 바로 해방인 거죠. 기쁜 일.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함경도 사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함경도 사내는 나예요. 나는 지금 어때? 울지를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울고 싶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기쁜 일이잖아요. 울지를 못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 힘들고 서럽고 울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울지를 못해요. 총을 안고 폴카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여기 의문형 어미 쓰였고요. 바람 속을 달리는 하면서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스물 상관이고 의미를 강조하고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별이 의미하는 건 변환기에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희망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렸잖아요. 원래 자기가 살던 데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랑을 떠나는데 광복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광복 왜 됐는지 아시죠? 갑자기 일본이 패전해가지고 우르르르르르 밀려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가 이제 뻥 뚫린 상황인 거야. 이 위에를 일본이 막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여기가 뻥 뚫린 상황이야.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뭐 유랑하면서 변변치 않은 먹거리를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광복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잠자리가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광복이 됐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향으로 돌아오곤 있지만 빈손으로 떠났을 때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이제 뭐 성공을 해서 금이환영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어때요? 울고 싶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다 같이 누워서 이 별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별이 상징하는 거는 변환기. 어디서 어디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요 시기, 변환기에 불안한 현실이죠. 뭔가가 정해져 있고 안정된 국가가 아니니까 불안하지만 그래도 뭔가의 희망을 품고 있는 그게 이제 별인 거예요. 윤동주의 별에는 햄이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랑 공통점은 이 별이 긍정적인 희망을 상징한다는 건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 과거 속에 이상적 가치가 없어요. 이 시에는. 이 시는 과거도 고통이야. 현재도 고통이고. 근데 별에는 밤에서는 과거는 아름다워. 근데 현재가 안 좋아.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공부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별에 들어간 거, 요런 거를 우리가 명사 종결이라고 해요. 명사 종결의 효과는 이제 뭐 여운을 남긴다는 점과 해당 시어로 시상을 집중시킨다는 거, 모아준다는 거, 그럼으로써 이게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별이라는 시어가. 좋아요. 그럼 이거 이제 했으니까 귀천, 천상병 갈까요?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종이에 이제 귀천이 있으니까 귀천 한번 봅시다. 이 귀천을 보려면은 귀천의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 귀천. 이 귀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매 연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 하늘로 어쩌고. 이게 연마다 지금 반복이 돼가지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운율도 만들고 있고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적혀 있죠.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뭐 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지적 어조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의지적 어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도 강조하는 게 돼요? 화자의 의지 강조. 무슨 의지요?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 해가지고 화자가 드러나고 있고요.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자, 새벽빛 예쁘죠? 새벽빛이 이렇게 싹 오면은 쓰러진대. 뭐가? 이슬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럼 아래로 내려가지. 여기 쓰인 건 뭐야? 하강적 이미지야. 이 하강적 이미지가 좋게 써 있어? 나쁘게 써 있어? 이슬이 이렇게 내려가. 이거 좋아, 나빠? 좋은 거야. 이쁘잖아. 이슬은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죠. 그걸 하강적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니까 지금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슬이랑 같이 이슬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는다. 손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거는 뭐예요? 인격을 부여한 거야. 인격 부여하는 거 우리 무슨 법이라 그래? 의인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슬이랑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 순서가 어때요? 말 순서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뭐 하고 바뀌었죠? 도치법이에요. 새벽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이랑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 도치법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년 가보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함께라고 써있네.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야, 여기도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아까는 새벽빛, 여기는 노을빛. 계속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아름답게 적혀 있고, 노을빛이 이렇게 노을빛이랑 같이 이게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일로 와 하면은 가겠다는 거잖아. 여기에는 이제 소멸 이미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노을이 싹 지는 거 소멸 이미지라고 하거든.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이제 가겠다 이래. 그럼 여기도 뭐가 쓰인 거야? 의인법. 같이 놀다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있잖아.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승에 가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나 저승에 갈 건데 이제 이슬이랑 손잡고 저승 갈 거야. 노을빛이랑 같이 놀다가 구름이 오라 그러면 저승 갈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여겨. 그치? 근데 뭐도 긍정적으로 여겨? 죽지 않는 것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죽음에 대한 달관적 태도라고 하거든. 달관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비극적인 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시련을 뛰어넘는 자세를 초월이라 그래.
우리가 의지를 막 부리는데 그 의지가 도를 넘으면 우리가 초월적인 의지, 초월적인 능력 이렇게 얘기하잖아. 달관은 자기의 비극을 이겨내다 못해서 그것을 즐기는 거야. 그게 달관이야.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랑 구름 손짓하면은 이거 죽음에 대한 달관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밑줄 쳐봐. 그리고 3년에는 소풍 끝내는 날. 이것까지. 그래서 그 세 줄 세상을 아름답게 인식하려는 긍정, 관조의 태도 이거를 드러내는 거야. 손에 손을 1년 손에 손을 잡고 2년 구름 손짓하면은 3년 소풍 끝내는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 뭐야?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온 데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놀고 또 다시 일로 돌아오고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반복하는 거? 왔던 대로 돌아가고 반복되는 거? 사이클 도는 거 뭐라 그래요?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서큘레이션이 우리말로 뭐예요?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래서 이 또 소풍이라는 단어가 많이 중요한데요. 이 소풍이라는 거는 삶, 소풍 끝내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끝내요. 여기서도 이제 또 의지적인 어조로 끝나고 있는데 요 가운데 점점점점 요 점점점점의 역할, 이 점점점점점점 요거의 역할은 이제 시의 어떤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어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좀 이렇게 흐릿하게 끝나는 거죠. 이 천상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삶을 사는 동안에 막 그렇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는 않았대. 네, 좀 힘든 삶을 살았대. 근데 이런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되게 힘들었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참신하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굉장히 힘들었을지라도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 가서랑 아름다웠다고 사이에다가 써놔.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사람이 계속 아름다웠다고 말할 거다. 하늘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지적 어조이기도 한데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독백적 어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죽음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아름다운 어떤 표현법들. 근데 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공부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 2개 했고요. 우리 이제 눈길 봐야 돼. 아니, 눈길이 아니지. 주간 테스트표.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였어. 우리가 나는 모르는데 가는 알아. 그러니까 일단 가의 특징이 아닌 거는 제껴야 돼. 그렇게 하면 빠르겠지. 1번 어조의 변화라고 했거든. 어조의 변화. 우리 가에 어조의 변화가 있어?
너머해서 뭐뭐 한다. 그리고 명사로 끝나는 거. 여기는 어조가 반복되지 않나요? 명사로 끝나는 말이랑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이런 어미랑 반복되죠. 어조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요 말 있잖아. 나온 김에 설명할게. 시적 긴장감이라는 게 있고 너네 소설 배우잖아. 극적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 시적 긴장감이라는 거는 시가 막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내용이 막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우리 독자들 너무 긴장돼 화물열차가 흔들려 이게 아니라 시적 긴장감이라는 거는 그냥 형식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줬다 이걸 우리가 시적 긴장감이라 그래. 근데 반면에 극적 긴장감은 니네가 생각한 그게 맞아. 인물의 심리가 고조되고 인물의 감정이 고조되고 그럼 이제 극적 긴장감이 올라간다. 근데 극적 긴장감이 내려가. 인물의 심리가 같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적 긴장감은 절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조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시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건데 어조의 변화가 가에 없기 때문에 1이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2번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쵸?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안 되고 3번 공간의 대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에서 보여주는 거는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이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었어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정말 그냥 사소한 문장 구조 하나라도 반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수미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반복된 거잖아. 그러면은 나를 봐야 될 것 같아. 반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나도 반복이 돼 있다? 그럼 이게 그냥 4번이 답이 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 나에서 1, 2행 그리고 5, 6행 이거 반복이야. 지금쯤 물거리 한 줌 해놓고 냇가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볼 시간. 지금 아이들 신장로에 몰려 갈겜질 치며 고추 잠자리 잡을 시간. 이거 반복이야. 그리고 2연에서 1, 2랑 4, 5.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를 외쳐두고 아무도 봐주는 너덜대는 지붕 위에 갈무리다 시들고지는 우리 걸렸구나. 걸렸구나. 아무도 이거 다 반복이야. 답이 4번이야. 2번 갈게. A랑 B인데 A가 별이고 B가 갈구렁달이거든? 우리가 갈구렁달은 잘 모르는데 별은 알아. 자, 1번. 별은 희망이다. 맞아, 틀려? 맞지? 1 동그라미 쳐. 2번. A는 소망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지? 희망이고 소망이고 뭔가 좋은 거잖아. 3번. 별이 현실이다. 무조건 아니지. 현실 지금 부정적이야. 근데 별일 리가 없어. 3번 안 돼. 4번. 과거 회상의 매개체. 윤동주의 별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맞지만 여기서의 별은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지 않아. 별을 통해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게 없어. 별을 통해서는 미래에 있을 희망이나 소망을 떠올리지. 3번, 4번 다 안 되고 5번.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그 시의 문제에 전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문학에. 근데 전환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스위치야, 스위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돼. 근데 그런 건 없거든. 특정 시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답은 1 아니면 2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갈구렁다를 봐야 되거든. 나를 읽어보니까 2연만 그냥 읽을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친대. 와, 어떤 마음이 들어 얘들아? 나는 여기다가 개불상이라고 적어놨어. 불쌍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걸까? 자기 연민을 환기하는 걸까? 자기 연민이 되겠지. 답이 2번이야. 너덜대는 지붕 위에 갈구렁다리 있대잖아 또. 그래서 이건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요 3번 보기. 그냥 보기 읽고 푸는 문제인데 답이 3번이야. 3번 볼게. 가의 푸르른 바다랑 거리거리.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은 해방 전국에 황폐화된 현실을 드러낸다. 이러는데 가에서 푸르른 바다 거리거리 그리고 내다보던 골짝골짝은 유랑을 떠날 때 흐린 창을 통해 봤던 거야. 근데 황폐화된 해방된 우리나라일까? 아니지. 우리가 떠날 때 봤던
옛날의 아름다운 고향이야. 고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고향을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황폐화된 해방 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가 않아. 그리고 던이라는 말만 봐도 이건 과거잖아.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이제 천상병의 저기 귀천인데. 밑줄 친 하늘. 자, 우리가 배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의 하늘이 무슨 뜻? 저승. 1번부터 5번 중에 저승 고르면 돼. 2번이야. 5번 기역 니은의 상징적 의미. 요거 2번이거든.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은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나는 애초에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잠깐 소풍을 하고 다시 왔던 대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은 영원하지만 나의 이 아름다운 소풍은 순간이야. 그래서 5번의 답이 2번이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 내재적 의미라고 했는데 내재적 의미면은 뭘 따져야 돼? 시 안에 표현법이 뭐야? 주제가 막 이래. 막 상징을 썼어. 여운을 막 불러일으켜. 아, 화자가 겉에 드러났네. 이게 내재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지. 1번 독자 맥락, 2번 작가 맥락, 3번 독자 맥락, 5번은 갈고리. 그 다음에 7번 삶에 대한 태도가 이 시랑 가까운 걸 고르는 건데 이런 문제는 냅다 1번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헷갈리고 많이 흔들린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이 시에 드러난 삶에 대한 태도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 자, 삶에 대한 태도, 삶 긍정. 아, 삶은 좋은 거야? 삶은 힘들지만 좋게 얘기한다 그랬어. 그리고 길다 그랬어, 짧다 그랬어? 아, 짧아. 이 정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자, 1번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맞아, 틀려. 생명이 추운 몸으로 온다는데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2번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내 사랑은 죽고 있습니다. 약간 의심스러워. 킵. 3번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내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이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네. 상관이 있어? 나는 바람이 될 거고 구름이 돼야 되고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는 거야. 4번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마자. 박혀가지고 아픔과 함께 썩자.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낙엽에 누워 산다. 지나간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야. 지나간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5번도 아니야. 답은 아까 의심스러웠던 2번이 되겠다. 긍정적이고 짧게 얘기했어. 봄 한철 져버리고 아름답대잖아. 8번 4번이 되는 거야. 기억해. 8번은 그냥 기억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아름다웠다. 자, 그 다음 이제 별에는 밤이네. 답은 3번. 3번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추억의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물리적 거리감이 비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네들이 너무 멀다. 별이 멀듯이.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감이야. 심리적 거리감은 어때? 굉장히 가까워. 그 다음에 3번 A에 들어있는 거? 뭐야? 아, 감정이입 해가지고 뭐 나름 잘 쓰셨으면 정답 처리하시고 아니면 틀린 표시 하시고 그 우리 배웠던 교과서 참고해서 모범 답안 이쁘게 써놓으세요. 5번 내재적 의미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라고 했죠. 1번 작가 맥락, 2번 독자 맥락, 3번 작가 맥락, 4번 정답, 5번 시대. 6번 2번이죠. 8번 1번이에요. 이 하나씩의 별에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드러납니다. 눈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나오는데 이 겨울이 봄으로 이동을 하거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절만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됐지요? 아, 목 개 아픈데?
5시 16분. 선택권을 줄게. 눈길을 시작해.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눈길을 한다. 두 번째, 일단 쉬어. 눈길을 쭉 하고 집에 간다. 자, 전자 손 들어봐. 후자 손 들어봐.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쉬고 눈길을 쭉 하고 집에